자, 이제 리액티브 시스템이 추구하는 non-blocking IO. 자, 블락킹 IO는 쓰지 않습니다. 블락킹 IO 방식은 스프링 MVC입니다. non-blocking IO 방식이 스프링 웹 플럭스 기반으로 우리가 이제 MVC 패턴을 구현을 하는데 말입니다. 시스템을 그 유사하게 짠단 말이야. 뭐 컨트롤러가 있고 막 이렇게 짰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에서 통신만 non-blocking 방식의 IO로 바꾼 게 뭐다? 스프링 웹 플럭스야. 그래서 우리는 스프링 MVC를 안 한다 해가지고 MVC를 몰라도 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구조는 똑같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스프링 웹 플럭스 공파기가 웹 MVC 한 사람 대상으로 내가 해버리면은 아니도 돼 똑같아. 엄청 빨리 할 수 있죠. 지금 오늘처럼 하루 만에. 자, 블락킹 IO 방식은 자, 이게 이제 그림이 좀 잘 나와 있는데요. 이제 클라이언트 PC에서 자, 서버 쪽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요청 스레드가 여기서 여기까지야. 자,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업무 처리를 하는데요. 자, 요청 스레드 작업하다가 네트워크 IO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본사 쪽에 있는 MSA에서 지사 쪽 뭘 처리하는 MSA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럼 네트워크 IO가 발생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응답을 대기하는 여기서 여기까지 있죠. 여기까지 스레드가 블락킹 된다. 차단된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때 이제 스레드는 이 요청을 처리한 스레드는 그냥 대기 상태, 유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응답이 오면 다시 응답 처리 중 이렇게. 자, 이게 기본적으로 블락킹, 그러니까 스프링 MVC에서 말하는 스프링 MVC에서는요, 요청 하나당 스레드를 무조건 하나 할당합니다. 요청 하나당 스레드 할당 하나야. 그러면 지금 현재 엄청나게 많은 스레드를 뭐 6만 명이 왔다. 그럼 요청 하나당 이게 안 끝났단 말입니다. 6만 명이 동시에 왔다. 그러면 6만 개의 스레드가 사실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뭐 여기 우리가 스프링 MVC 방식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이거는 이제 이게 컨텍스트 스위칭으로 인한 스레드 전환 비용이 발생한다. 자, 이게 뭔지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뭐 컴퓨터 관련 과는 아니지만 조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이제. 자, 지금 현재 제 컴퓨터에서 워드 띄우고 크롬 브라우저 띄우고 엑셀 띄우고 막 몇 개 게임 띄우고 그러면 이제 몇 개입니까? 프로그램을 4개를 띄웠죠. 이걸 뭐라 그런다? 프로세서 그래.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프로세서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자, 내가 워드 게임을 또 합니다. 워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잠시 또 게임은 또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게임 계속 실행되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 눈에는 게임도 뭐 내가 백그라운드 내려놨다고 해서 그 게임도 계속 진행 중이잖아. 그리고 내가 그것도 동시에 이제 뭐 그냥 내가 손이 별로 안 가는 그런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게임은 돌아가고 음악도 돌아가고 워드 프로그램사의 음악도 이제 계속 들립니다. 이게 동시에 실행되는 것 같지만은 엄청나게 이제 빠른 속도로 자, 이게 이 여러 프로세스들을 동시에 실행하고 있는 컴퓨터가 동시에 실행한다는 게 동시가 아니라 같이 그러니까 내가 이 프로세서에게 실행 시간을 갖다가 아주 짧은 시간을 갖다 나눠가지고 동시에 실행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한 프로세서가 실행되고 있는데 엄청나게 빠른 찰나로 동영상, 음악, MP3 음악 관련된 프로세스도 실행하고 게임 프로세스도 실행하고 이게 이제 동시가 아니라 시간을 엄청나게 찰나로 나눠서 실행합니다. 그래서 내가 워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프로세서를 실행했다. 그러면 잠시 또 CPU가 게임 그쪽 프로세서에다가 또 실행을 할당하고 또 동영상 프로세서에다 실행을 할당하고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해요. 그러면 자 이게 만약에 워드 프로세서다. 그러면 내가 프로세서가 실시간으로 이제 내한테 할당됐다가 잠시 게임한테로 간다는 말입니다. CPU가 또 다른 프로세서에 이제 이런 어떤 실행을 이렇게 죄를 줬어요. 그러면 실행 중된 야가 잠시 자기가 다시 또 그 프로세스 이걸 실행할 수 있는 뭡니까? 시간 할당받을 때까지는 유유 상태로 이전 실행 정보가 어디에? 프로세스 컨트롤 블럭에 저장되었다가 다시 할당받으면은 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PCB, 프로세스 컨트롤 블럭에 있는 이전 실행한 정보를 그대로 또 끄집어내어서 다시 또 실행돼야 되는데 요 비용. 그러니까 여러 프로세스들을 동시에 실행하게 되면은
시간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이제 어떤 실행 시간을 배분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프로세서 간에 그러면 이제 유효일 때 PCB에 저장됐다가 다시 또 저장되고 다시 또 로드하고, 요 비용을 우리가 컨텍스트 스위칭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 비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제. 물론 지금 우리 컴퓨터는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 개인 노트북도 프로세서가 여러 개가 할당돼 있죠. 그렇지? 여러 프로세서들이, 만약 프로세서가 16개다. 그럼 16개 프로세서는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거죠. 프로세서 하나를 그냥 CPU 안에다가 하나에다가 이렇게 이제 하나씩 할당하면 16개까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근데 옛날 같으면 이제 CPU가 그냥 한 개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 한 개를 여러 응용 프로그램들이 나눠서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내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왜 얘기하냐면 이건 이제 컨텍스트 스위칭 하는데, 이거는 프로세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이고, 스레드도 마찬가지야. 스레드도 프로세스는 아니지만 자바 JVM이 실행되죠. 그 프로세스 안에서 다시 또 여러 스레드들이 이렇게 또 멀티로 이렇게 작동하는데, 이때 이제 스레드도 이렇게 이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이제 자기 그 시간을 할당받게 되죠. 이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을 말하는데, 하지만 스레드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요, 프로세서가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것만큼이나, 왜냐면 여러 스레드들이 자 동일한 그 JVM 프로세스 정보를 공유를 하기 때문에 스레드끼리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장하고 다시 로드하고 하는 비용이 적게 듭니다. 적게 들지만, 자, 어쨌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자, 이제 요청 스레드가 할당됐어요. 자, 본사에 요청이 옵니다. 요청 스레드가 할당이 됩니다. 그럼 스레드가 쭉 실행이 되는데, 이게 멀티 스레드, 또, 여러 이제, 그러면은 다른 사람도 요청이 오잖아. 요청이 오고. 그러면은 요청 하나당 스레드가 하나씩 할당돼야 되잖아요. 그죠? 할당이 되는데, 이때, 이 스레드가 그러면 이제 요 하나의 특별한 요청을 다 끝내면은 이 스레드가 또 다른 사람 요청을 처리해서 이렇게 또 돌아가야 되는 거죠. 아, 다시. 우리가 통캣 같은 경우에는요, 마치 커넥션 풀처럼 스레드 풀이라는 걸 또 운영을 해요. 스레드를 만들고 제거하는 게 또 비용이 드니까, 아예 마치 커넥션 풀처럼, 스레드 풀에다가 여러 스레드를 갖다 놓고, 자, 갖다 놓고, 자, 이제 특정 클라이언트 요청이 왔다? 그럼 스레드 풀에서 스레드 끄집어내가지고, 그 스레드에게 제어를 넘겨요. 끝났다? 스레드 풀로 돌아가. 근데 너무 요청이 많아지면은, 이제 과부하 걸리겠죠? 과부하 걸리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스레드가 빨리 이렇게 이제 이게 뭐 이게 보시면은 요청 처리하는데 이런 네트워크 IO가 발생한다. 뭐 하드디스크에 대한 IO가 발생한다. 그러면 바로 차단돼서 대기 중인 상태로 빨리 끝내버야 이제 이 스레드가 다시 뭐 다른 스레드 다른 요청이 할당이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이 상태. 이게 블로킹 IO 방식이고, 자, 그 스레드끼리 전환할 때는 지금 보면은 요 부분이 나옵니다. 자, 프로세서가 왔다 갔다 할 때는 프로세서 컨트롤 블락에다가 저장되고 다시 로드되는데, 자, 이제, 스레드도 마찬가지로 스레드 컨트롤 블락, 프로세서 컨트롤 블락 아니고 TCB에다가 이렇게 이제, 그 스레드의 정보를 저장한다. 하지만 스레드는 한 프로세서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뭐, 이 여러 스레드는 프로세서 정보를 공유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이, 프로세서만큼 많지는 않아도 어쨌든 스레드 하나당 스택의 메모리 공간을 갖다 차지하게 되고, 이게 보세요. JVM의 디폴트 스택 사이즈는, 그러니까 스레드가 하나 할당될 때마다 이제 스택의 어떤 그 공간을 차지해야 되는데 1024KB. 그럼 64,000명이 동시에 왔다 그러면, 자, 여기 보면 64기가 정도의 메모리가 그 스레드로 그냥 처리하는 비용만 가지고, 우리가 메모리는 스레드만 쓰는 공간이 아니죠. 이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 그래도 이제 조금은 이거를 스레드를 좀 더 많이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클라이언트 요청을 좀 더 많이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스레드 풀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풀에서 끄집어내서 새로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뭐 통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스레드 풀을 이용한다. 하지만 이 방법은 다 뭐다? 블락킹 IO 방식이다. 그런데 자, 난 블락킹 IO 방식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이게 진짜 난 블락킹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뭡니까 이제 한 스레드가 여러 요청을 한 요청을 처리하면은 블락킹 IO 방식. 한 스레드가 여러 요청을 처리 감당 가능하다면은 이게 어떻게 네트워크 IO 발생했을 때 지연이 안 되고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non-blocking IO 방식은 어떻게 바뀌냐면요. 보시면, 본사에서, 자, 요청이 오면은, 자, 이 스레드 안에서요. 자, 이 스레드 안에서
일단 요청 처리 작업을 안에 이 하나의 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청 작업을 첫 번째는 A 지점으로 요청하고 두 번째는 B 지점으로 요청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네트워크 IO가 발생하는 거죠. 하더라도 자, 요거 할 때, 자, 이 썰에 대해서 요 작업을 할 때 응답을 계속해서 대기 중이 아니라 바로 리턴 되고요. 자, 바로 리턴 되고. 자, 또, 그러니까, 지금 이 작업을 요청했는데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또 뭡니까? B 요 지점에 대해서도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인마를 처리하는데 5초, 인마를 처리하는데 5초다. 그러면 이제 이 스레드 전체를 보면은 총 얼마 걸리냐면은 5초 걸리는 거죠. 왜? 5초 하고 바로 5초. 그럼 여기서 5초 해가지고 5초 지나면은 그지? 이거 하는데 5초, 5초면은 동시에 요청했기 때문에 5초, 여기서 이제 5초 지나면은 근데 이전 방식대로 만약에 했다면은요. 이전 방식대로 했다면은 이제 여기 요청을 했어요. 그럼 5초 걸려. 그 응답이 와. 그럼 다시 또 요청할 수 있어요. 또 5초. 토탈 10초가 걸리는 거죠. 10초 동안 스레드를 이제 계속 하나의 요청이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어야 내 말입니다. 그렇지만 자 그렇지만요 5초 지났잖아. 내가 이 요청을 본사에 요청을 했단 말입니다. 자 요청을 했어. 요청했는데 자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전체적으로 보면 또 동기야. 전체적으로 동기라는 게 여기서 응답 오고 응답을 5초 에서 응답이 와서 이제 뭡니까 고객한테 PC로 응답을 하겠죠. 응답하겠죠, 그죠? 아니 그러니까 요청을 했는데 이거 응답을 안 받았는데 여기다가 뭐 요청 응답할 게 없잖아요. 응답할 게 없잖아. 맞지? 아니 자 요청했어요. 리턴. 요청해서 리턴. 쪼쪼해서 응답 처리 바로 해버리면은 아니 받은 것도 없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동기인데 난 블락킹이란 말이지. 자, 요 부분은 자 여기 요청을 했고요. 일단은 동시에 네트워크 IO를 이쪽으로 요청했어요. 5초5초인데 서버에서 5초5초인데 토탈 5초 만에 응답을 받고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클라이언트한테 요청하는 것이지. 자, 요청이 왔습니다. 네트워크 IO를 발전시킵니다. 바로 리턴 해가지고 응답도 안 하는데 그냥 바로 이까지 가가지고 팍 리턴한다? 그 말은 아니란 말이야. 그지? 남 블락킹이면서 동기라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까지 가는 것 자체는 동기야. 그냥 쭉 이까지 응답 처리까지 가야 되는데 네트워크 IO가 오고 응답 기다리는 부분은 이제 비동기란 얘기지, 그러니까. 알았지? 전체적으로는 동기인데 요거는 비동기. 그래서 비동기라야 요청하고 바로 또 요청하고 할 수 있잖아요. 응답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단 말이죠. 기다리면은 썰에다가 죽어버리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유유 상태로 가버리는 거죠. 이제 쉬는 상태로. 무슨 말 알죠? 동기식이면서 요 부분은 전체적으로는 동기인데 요거는 난블락킹이라서 5초 계속 기다려버리면 전체 이렇게 하는데 10초 걸릴 건데 5초 만에 끝낸다 이거죠. 자, 이게 난블락킹입니다. 그래서 난블락킹 IO 방식 같은 경우에는 작업 스레드의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요청, 자, 이렇게 스레드는 차단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말이고요. 그럼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의 블락킹 IO와 난블락킹 IO 이렇게 얘기했는데 스프링 MVC는 블락킹 IO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제 MVC의 대안으로 나온 것이 바로 스프링 웹 플럭스라는 게 있고 자, 이제 웹 스프링 웹 플럭스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그 네티라고 합니다. 네티 같은 그 비동기 넘블록킹 IO 기반의 서버 엔진을 사용합니다. 스프링 웹 플럭스 같은 경우에는 서블릿 엔진이 아니라 네티와 같은 이런 이제 서버 엔진을 사용해서 비동기 요청 처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예제는 내 실행 안 하려고요. 이게 지금 여기 이제 이 서버 단에 지점이 5초 기다린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thread.sleep 5초를 기다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여기서 이제 예제는 지금 이제 5번 폼을 돌려가지고 자 블락킹 방식으로 만약에 얘를 블락킹 방식으로 해서 5번을 호출한다. 어디 갔노? 아까 여기는 이제 요 부분인데요. 본사 쪽에서 이 스레드를 먼저 호출해. 그럼 5번 호출하면은 5 해서 25. 그래서 이게 호출하고 응답 기다려야 되니까
얘가 지점이고 본사 쪽에서 야를 호출했다고 가정을 하자고 레스프하게. 그러면 5초, 응답 오면 5초, 총 25초 걸리는데 남 블락킹 방식으로 이걸 갖다가 만약에 5번 호출하면은 전체로 보면은 5초만 하면 끝난다. 이 말이죠. 그걸 이제 여기 이제 책 코드 예제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그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뭐 그냥 본인 하고 싶으면 테스트 해보면 되는 거고요. 자, 웹 클라이언트가 남 블락킹 IO 방식으로 해서 리액티브 타입을 정은송하고 수신하는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말입니다. 자, 이거는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나한 블락킹 IO 방식이 적합한 통신 시스템은 일단은 이제 학습 난이도가 좀 높아요. 이건 바로 이제 좀 높은데 뭐 일단 개발 인력을 확보하기 쉬운가? 이걸 만약에 애플럭스를 도입하려면 이거는 뭐 우리는 취업하는 입장이니까 우리가 회사 운영하는 입장이니까 이런 거 쓸데없는 거 필요 없는 거고요. 대량의 이제 요청 트래픽이 발생하는 시스템이 이제 지금 이제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대량의 엄청나게 요청이 많은데 그걸 갖다가 요청당 스레드 하나씩 할당해서 하려고 그러면은 서버가 이제 과부하 걸리는 거죠. 서버의 용량을 늘려야 되는 거지. CPU도 늘리고 메모리도 막 엄청나게 늘리고 해야 되는 건데 좀 더 자원으로 그러니까 좀 더 작은 자원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스프링 웹 플러스를 도입하면은 좀 더 높은 파워를 우리가 이제 구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리밍이나 실시간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그지 계속 실시간 쏟아지는 이런 시스템을 처리해야 될 때도 뭐다 이런 이제 리액트 프로그램이 난블락킹 방식이 이제 더 우리가 이제 효과를 드러낼 수 있다 이 말이고요. 자 이제 잠시 이제 또 438페이지로 가서 자 스프링의 자 438페이지 자, 이제 스프링 웹플렉스의 그 남부 블락킹 그 IO 방식의 이제 이 구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제 CPU가 프로세서가 4개야. 4개야. 그러면 이제 총 뭐 예를 들어 스레드도 4개만 한다는 얘기죠. 스레드 요청당 요청이 막 이만큼 요청이 와요. 이렇게 이제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막 여러 개 요청이 왔는데 자, 이 요청 핸들러가 하나의 요청 그 핸들러가 이걸 다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스레드 안에서 한 스레드 안에서 이걸 이제 요청 핸들러가 처리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면 클라이언트 요청이 왔어요. 자, 요청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자 여기 보면 이벤트 루프 방식으로 이제 하니까 뭐다 이제 아까 전에 난 블락킹 아이오 방식으로 가능하다. 자 그러면 스레드가 클라이언트 요청이 왔는데 웰스프하게 웹부에 있는 API를 호출해야 되는데 그지? 그 네트워크 아이오가 발생하면은 스레드가 응답을 또 기다려야 되는데 그럼 어찌 안 기다리고 어찌 그걸 하느냐? 자 스프링 웹플렉스는요 요청 핸들러가 일단 요청하면 요청 이벤트를 이벤트 루프에다가 이렇게 그냥 바로 이벤트 루프에다가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벤트를 여기다 푸시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야. 얘는 그냥 이벤트만 팍 하고 끝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전달받은 요청을 이벤트 루프에 푸시를 하는데요. 이벤트 루프는 네트워크나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어떤 그런 연결 작업 등 비용이 드는 작업에 대해서 콜백으로 콜백으로 이렇게 다 등록해 놓은 거예요. 콜백으로 등록해 놓고요. 자, 이제 작업이 완료되면 자, 이제 콜백으로 등록해 놓고 자, 이제 바로 또 다른 요청하면은 또 이제 이거를 콜백으로 또 등록합니다. 네, 요 작업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제 작업이 완료되면 완료 이벤트를 이벤트 루프에다 다시 이제 푸시하면은요. 이제 등록한 콜백을 호출해서 얘는 등록한 콜백을 이제 호출해가지고 자 아까 네트워크나 데이터베이스 연결 작업 등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에 대해서 우리가 콜백을 등록하고 콜백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에 대해서 콜백을 등록해 놓고요. 자 이제 콜백을 딱 등록해 놓으면은 자, 등록해 놓으면은요. 그러면 이제 일단 네트워크 IO가 발생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응답이 오면 작업이 완료가 되면 이제 그 등록해 놓은 이제 이 작업 완료가 되면은 작업 완료 이벤트를 갖다가 이쪽에서 이제 푸시를 하는 거죠. 콜백에서 푸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콜백을 호출을 요청 핸들러가 하고 처리 결과를 이제 전달을 하는 구조로 해서 이렇게 이벤트 루프 방식으로 이렇게 처리하기 때문에
지연 대기를 안 할 수 있다. 저도 이제 이게 어떻게 하는지 저도 궁금했거든요. 여기 보니까 저도 이거 보니까 좀 이해가 됐습니다. 이제 자, 웹플렉스가 하는 방식은 남블라킹 아이오 방식은 이 매트 루프 방식으로 한다 하는 거.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 남블라킹 그다음에 블라킹 아이오 방식에 대한 그 수업을 이제 요까지 해서 이제 마치겠습니다.